민우야, 나다. 장모님, 제발 찾아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내 딸이 출산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손주도 못 봤는데 순주고 뭐고, 지은이도 집에 없으니까 그만 가시라고요. 그러지 말고 잠깐 문 좀 열어다오.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만 보고 갈게. 그렇게 문 앞에서 계속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너가 장모님한테 전화했어?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지은이 안에 있니? 지은아, 지은아!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8세 신미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신미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신미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이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노는 게 쉽지는 않네요. 가슴 한켠이 여전히 아리고 먹먹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제 하나뿐인 딸 지은이는 26세 은행원이 되어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침마다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우수사원으로 뽑혔다니까요. 이렇게 늘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하던 딸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키운 내 새끼인데 얼마나 예쁘고 똑똑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도 도맡아 하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대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지은이는 엄마의 자부심이야.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31살이 되던 해 봄, 지은이가 소개팅을 한다고 하더군요. 은행 동료의 소개로 만난다는 민우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대리였어요. 처음 그 애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여의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어요. 첫인상부터 맘에 쏙 들더군요. 어머님, 늦지 않게 도착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제가 먼저 와서 다행이에요. 라며 환한 미소로 인사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정말 예의 바르고 세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얼른 따라주고 음식을 골고루 떠서 제 접시에 놓아주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사별한 제 남편을 보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제가 지은이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평생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주고 말았답니다. 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후에도 과외를 하며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지은이 하나만 보며 살았기에 결혼 자금으로 따로 챙겨둔 것도 있었죠. 퇴직금에다가 매달 바짝 모아둔 돈으로 제법 목돈을 마련했거든요. 우리 딸 결혼할 때는 엄마가 예쁜 신혼집 하나 마련해 줄게. 라고 약속했던 말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건 다 그 약속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이 결정되고 신혼집을 고르러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쁜 지은이 대신 제가 이곳저곳 발품을 팔았죠.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구조며 채광이며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지은이가 살게 될 집을 고르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이면 민우도 함께 따라다니며 어머님, 저희보다 더 신경 써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러다 마침내 역세권에 있는 32평형 신축 아파트로 결정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남향의 베란다가 넓어서 빨래도 잘 마르고 아이를 낳으면 놀이방으로도 쓸 수 있겠다 싶었죠. 그때 민우가 어머님, 저희 신혼집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리고 민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도 정말 세심하고 꼼꼼했어요. 주방 싱크대 높이부터 안방 붙박이장 구조까지 하나하나 지은이의 키와 취향에 맞춰가며 골랐죠. 어머님 취향이 너무 좋으세요. 저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 지은이의 취향도 잘 맞춰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창가에 놓을 화분부터 거실 소파 색깔까지 저희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르던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날씨가 정말 화창했죠.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마치 새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호텔 웨딩홀에서 올린 결혼식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였답니다. 화장을 하는 동안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던 지은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민우는 결혼식 내내 품이 있는 모습으로 하객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죠.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너무나 고운 어머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라며 민우가 건넨 말에 괜히 마음이 뿌듯해졌답니다. 그렇게 성황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인테리어가 모두 끝난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입주하는 날, 딸과 사위가 저도 꼭 같이 가야 된다면서 초대를 해줬죠. 그렇게 딸과 사위와 함께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 너무 예뻐요. 라며 감탄하던 지은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화이트 톤의 부엌과 거실, 파스텔 블루 컬러의 안방까지 모든 게 새 신랑 새 신부의 시작을 반기는 것만 같았죠. 민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 이렇게 완벽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앞으로 살면서 평생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딸이 결혼하고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장모님이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지은이도 어머님한테 요리 좀 배워야 할 텐데요. 라고 말하며 밥그릇을 비우던 민우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엄마, 우리 오빠가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김치찌개도 끓여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랑하던 지은이도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 마음은 꿀처럼 달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나요?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일 낮인데도 회사에 안 가고 제 앞에 나타난 딸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라고 부르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저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아이를 꼭 안아주며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민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정말 미세한 변화였어요. 제가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장모님, 지은이가 입덧이 심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슬쩍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회사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짧은 답장만 올 뿐이었어요.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크게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빠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지은이의 해명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방문했다가 민우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 민우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답니다. 더 이상 그 다정하고 공손하던 사위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이렇게 말하는 민우의 말투가 마치 남대하듯 차갑더군요. 그날 지은이는 계속 민우의 눈치만 보다가 저를 일찍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지은이가 임신 5개월 됐을 무렵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저희 집 방문도 뜸해졌고 전화통화도 짧아졌죠. 어느 날은 지은이와 통화하다가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친정엄마랑 통화할 시간에 내가 시켜놓은 일은 언제 할 거야?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얼른 끊어! 이렇게 화를 내며 딸을 다그치는 소리였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지은이가 산전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 나섰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우가 지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장모님 오시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도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지은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같이 간다는 걸 지은이가 민우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걸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결혼 전에는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을 자랑하던 제 딸이 몇 달 사이 몸이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입덧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라 보였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그냥 입덧이 좀 심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딸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눈을 감아버렸죠. 그렇게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지은이와 뱃속 아기를 생각하면서 눈물 짓곤 했답니다. 임신한 딸이 얼마나 힘들까. 첫 아이 출산인데 엄마가 곁에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아무리 사위가 냉담해져도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지은이 출산하면 내가 가서 산후조리 좀 도와줘도 될까? 하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은이한테도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치 얼음장 같은 말투였어요. 제가 지은이 키우면서 쌓은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투였죠. 그렇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한테 따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님이 먼저 오시겠다고 하셔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지은이 많이 힘들지? 하고 물으니 한참을 대답이 없더니 작은 흐느낌만 들리는 거예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옆에서 들리는 민우의 숨소리 때문인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딸 산후조리도 모자라 딸이 낳은 첫 손주를 보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병문안조차 가지 못했어요. 아직 아이가 약하니 면회는 안 된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못 가게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면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갔는데도 병실 앞에서 사돈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또 다시 손주를 보지 못하고 딸과 손주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라도 잠깐 보려고 했는데 또 다시 사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저를 밀어내다시피 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딸아이는 눈물만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다가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병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손주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처음 보게 됐어요. 그것도 지은이가 몰래 보내준 사진으로요. 엄마, 우리 아기 이쁘죠? 언젠가 꼭 안아보게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엄마. 이런 문자와 함께 온 손주의 사진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기의 앙증맞은 손가락, 복스러운 볼살, 지은이를 쏙 빼닮은 눈매,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지은이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명절도 아닌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면 덜 부담스러울까 해서 평일 오후를 택했죠. 그날따라 시어머님도 안 계신다고 해서 잠깐이나마 손주를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민지 자는 중이니 다음에 오세요.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그 말 한마디로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때 집안에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 엄마 오랜만에 오셨는데 잠깐만이라도. 하는 딸의 애원하는 목소리와 조용히 해! 애 깨잖아! 라고 말하는 민우의 거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집 이웃 아주머니는 아니, 애 친할머니는 매일 와서 돌봐주는데 외할머니는 얼굴도 비치지 말라고 한대요. 라고 하더군요. 아파트 단지 편의점 주인은 그 집 사위가 장모님이 준 집에서 살면서 그런다면서요? 세상 참. 하며 혀를 찼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빠가 더 화낼 거예요. 이렇게 겁에 질려 말리는 지은이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곤 했어요. 그렇게 매일 문전박대를 당하던 어느 날 딸과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 수민이가 지은이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민우 집에서 은근히 진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도는 애 낳았으니 이제 진명이를 우리 아들 앞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어머니는 사위를 어쩜 이런 식으로 대하냐? 이렇게 말하며 지은이를 압박했다고 하더군요. 딸이 저한테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에 지쳐 점점 말라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밝고 씩씩하던 제 딸이 어느새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60kg이었던 몸무게가 45kg까지 빠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울증 약도 몰래 먹고 있었대요.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인가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하니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저희 집에 몰래 찾아왔어요. 아이를 업고 온 딸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 깊이 패인 눈과 거칠어진 손,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꼭 나아질 거야. 이런 말밖에 해주지 못했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땐 제가 너무 우유부단했었죠. 민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장모님이 주신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오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준 집에서 살면서 제가 키운 딸을 괴롭히고 제 손주조차 볼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입주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며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했던 사위가 이제는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걸 보며 분노와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손주의 첫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며칠 전부터 예쁜 돌복과 금반지를 준비했죠.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고른 돌복은 연두색 천릭이었는데 우리 손주가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났었답니다. 당연히 우리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잔치 3일 전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 왔어요. 엄마, 돌잔치는 시댁 가족들하고만 하기로 했대요. 오빠가 친정은 부담스럽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흐느낌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딸이죠? 이렇게 말하는 지은이를 달래느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주의 첫 돌인데 가보지 않을 수 없었죠. 돌잔치 당일 예약된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화려한 꽃장식과 풍선으로 꾸며진 연회장 입구에서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대우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었죠. 가족 메인 테이블은커녕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어요. 장모님, 초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일단 오셨으니 저기 구석에 자리 있으니까 거기 앉으시면 될 것 같네요. 민우의 이 말은 마치 타인을 대하듯 차가웠어요. 사위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모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돌아다녔고 손주를 안아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돌잡이 행사를 할 때도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돌복과 반지는 전달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사돈, 우리 손주 안아보고 싶으시죠? 근데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사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 도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다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손주 돌잔치 내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후벼 봤어요. 지은이는 멀리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 뿐 사돈 눈치를 보며 저에게 제대로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 앞에서 지은이와 잠깐 마주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이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는데 그 차가운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때 민우가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 지은이와 저를 보더니 빨리 와. 하객들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며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가버렸어요. 돌잔치 이후로 민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장모님, 이제 저희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전화도 자제해 주세요. 딸과 통화 중에 전화를 가로채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크리스마스에 손주 선물을 들고 찾아갔을 때는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불편하니까 당장 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밤늦게 술에 취해서는 너는 내 와이프고 민지는 내 새끼고 여기는 내 집인데 당신 엄마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며 지은이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 소리를 이웃들도 종종 듣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위가 집에 없다고 해서 딸과 손주를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변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트 관리실 경비원분이 504호 어머님이시죠? 요즘 젊은 양반이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른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라고 걱정스레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장모를 돌잔치에서조차 저렇게 대하다니. 참, 대단한 사위네요. 장모가 준 집에 살면서 장모를 저렇게 푸대접하다니. 이런 소문들이 아파트 전체에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민우가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이 집이 내 엄마 덕분이라고? 니네 엄마가 뭔데? 여기서 당장 나가! 하는 소리에 지은이가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애기가 너무 무서워하는데.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아파트 매매 당시 계약서상 명의가 어머님이시니 언제든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로 등록된 사위를 내보내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하는 말에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지은이가 매달리듯 전화해서는 엄마, 제발. 오빠가 더 화내면 어떡해요? 저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통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댁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집명의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도 있고 민수가 이 집 가장인데 언제까지 이 아파트 명의를 너희 어머니 명의로 두게 할 거냐? 빠른 시일 내로 민수 명의로 바꾸자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은이를 들들 볶았죠. 사돈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대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이더라고요. 급기야 민우는 일주일 안에 명예 안 바꾸면 지은이랑 아이는 내쫓을 거예요.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그렇게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딸과 손주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집이라도 있어야 지은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었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지은이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나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멍이 든 팔을 감추며 울더라고요. 딸의 멍든 팔을 보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진짜 우리 딸을 위해 내가 나서야 할 때구나.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국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먼저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지난번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택의 소유권이 온전히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고 사위부는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해 두세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굳게 다졌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세 군데를 돌아보고 가장 신뢰가 가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어요. 어머님,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중개사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기적처럼 거래가 성사됐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른 매각이 필요했기에 망설이지 않았죠. 계약금이 들어오던 날 민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소리를 지르는 민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떨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그동안 너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내 딸과 손주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되니? 지은이는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저하고 우리 민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기 유치원도 있고, 저도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란 걸 알았죠. 지은아, 이제는 너와 민지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엄마가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새 집은 유치원이랑 회사 다니기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며칠 뒤 사돈댁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사부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으며 사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우가 철없이 굴었네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민우를 잘 다독여서 지은이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동안 제 딸과 손주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아파트를 매매한 돈으로 지은이와 손주 민지가 지낼 집을 전세로 계약했어요. 민우가 모르는 동네의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죠. 전세금은 제가 전부 준비했고 나머지 돈은 지은이의 새 출발을 위해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든든한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새 집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겠어요. 매일 밤 민지 재우고 혼자 울었던 거, 오빠 술 깰 때까지 계단에서 기다렸던 거,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던 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딸이 이렇게 말하며 우는데 그제서야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사 당일 민우가 새벽부터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죠.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술도 끊고 성실하게 살게요. 지은이랑 애기는 제 전부예요. 하면서 애원하더군요. 처음 보는 초췌한 모습에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은이가 단호하게 나섰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저는 이제 오빠가 무서워요. 오빠 술 취한 모습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자다가도 악몽까지 꾸는 제가 싫어요. 우리 애기한테도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고요. 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지은이는 그날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증거들을 모아뒀더군요. 민우의 폭언과 폭력을 녹음한 파일들, 멍이 든 모습을 찍은 사진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진작 알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상처받은 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은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희망이 생겼죠. 더 이상 민우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시댁의 구박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지은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지은이와 함께 정신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금방 오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동안 제가 엄마 마음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해요.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마침내 저희 모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동안 지은이가 모아둔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법원에서도 지은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답니다. 퇴근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긴 녹음 파일과 폭행 흔적을 찍어둔 사진들. 판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이런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우는 한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양육비는 법원 판결대로 매달 입금되고 있었지만 아이를 만나겠다는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나은 일이었죠. 지은이도 이제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이혼 후에는 민우 어머님이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사돈, 아니, 지은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술도 끊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하면서 애원하더군요. 특히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제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술에 취해 우리 딸 팔을 비틀고 손주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그 모습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는 제발 우리 가족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은이는 이혼을 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눈물을 쏟기도 했죠. 한 번은 밤중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엄마, 자다가 또 그 생각이 나서. 하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했어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차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죠. 지은이와 함께 처음 상담실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조금만 더 제가 참았으면. 하고 물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내어 결단 내린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고 지은이가 오열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상담 치료 끝에 지은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활짝 웃는 모습도 보이고 가끔은 농담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엄마,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죠. 우리 이쁜 손주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소리를 지를까봐 늘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할머니 하고 저를 찾아와 안기곤 해요. 얼마 전에는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인데 말이죠. 요즘은 제가 매일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아침에 유치원 가방을 메고 할머니, 오늘은 내가 발표할 차례야. 라며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이런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주변 분들의 따뜻한 응원도 큰 힘이 되었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어머님 참 현명하셨어요. 그런 결단력이 대단해요. 라며 격려해 주시고 지은이의 직장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지은이의 은행 지점장님이 육아휴직도 배려해 주시고 복직 후에는 업무 편의도 많이 봐주셨죠. 지은 씨 같이 의젓한 직원이 어디 있나요? 우리 지점의 자랑입니다. 지점장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저와 지은이 그리고 손주 민지. 작지만 단단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거죠. 주말이면 셋이서 근처 공원에 가서 소풍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면서 웃고 떠들어요. 손주 민지는 지은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엄마가 해준 찌개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말할 때면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은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답니다. 얼마 전에는 승진 시험에도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주말에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우리 민지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지은이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죠. 저도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밤마다 딸의 안위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결단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지은이는 상처였던 과거를 요즘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삶이 늘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셋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은이가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런 결정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이제야 제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눈물은 모두 잊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추억만 쌓아가려고 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지은이가 웃고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딸과 손주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꿈이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신미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위해 재산을 모두 털어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먼저 사위나 며느리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도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며 방관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자녀를 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면 부모로서 과감하게 구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려주신 어머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